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대통령 유고가 되면 선거를 치러가지고 뽑는 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옛날엔 왕조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했던 게 세자 책봉이었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올 때 20년 걸렸어요. 이양하는데 권일 양.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정일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김정은한테는 아주 급속하게 넘겨준 거예요. 근데 김정은부터는 아래가 없잖아요, 지금. 애들이거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습 구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세습할 사람도 지금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군부에서 누가 치고 나와서 쿠데타를 할지.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마다 우리는 안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상황 자체가 모험적이면은 행동 자체도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불안감이죠. 다 전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언제 어떻게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김정은에게 무언가 급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미국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계획은 뭐냐. 첫 번째로 북한 김정은이 유고시에 벌어날 수 있는 위협, 국지 도발 위협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인데 북한은 그동안 내부가 불안정할 때 외부로 외부의 어떤 혼잡함을 극대화해서 내부의 불안을 통제해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포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우리 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일대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 행위를 북한이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이 고도화된다라고 우리 군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인데 북한이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생화학 테러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전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 전면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작계 5029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 영토 내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입니다. 무정부 상태에 놓여서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아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북한 당국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군사적, 물리적으로 개입해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요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선제 공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선제 공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군사적으로 가장 먼저 하느냐? 바로 첫 번째가 핵시설 해체, 두 번째가 참수작전입니다. 핵시설 해체는 우리 정보당국과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핵시설을 가장 먼저 우리 군이 가서 장악하고 해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북한 군부의 핵심 인원들을 다 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유사시에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다. 가장 지금 우려를 하는 국가가 어딜 것 같아요?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 나는 제일 애매할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지고 수십만 명의 이제 난민들이 이제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라는 밀약을 맺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버튼을 누를 사람이 없어졌다. 이거 빨리 누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 실제로 죽었다라는 판단이 쓴 직후에 일단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 건너가지고 평안도는 중국이 장악하고 함경도는 러시아가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미군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평양 이남을 나누자. 이래가지고 3개국이 뭘 또 나눠요? 일단은 나눠가지고 통제를 하자.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간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먼저 통제를 하겠다. 말도 안 돼. 이런 딜을 했다는 것이 중국이 공개를 해가지고 파문이 인적이 있어요. 나는 너무 놀라웠어요. 김정은 하나 저는 사실 김정은 혼자만 배 터지고 주민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정은이 빨리 죽어야 국민들이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이런 거를 들으니까 김정은이 하나 죽으면 아비규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더 무서운 상황들이 오겠네. 김정은만 죽으면 우리가 북한을 해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완전 쉽게 했었는데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네. 이거 아무튼 어떤 생각을 해봐도 김정은이 갑자기 죽는 거는 참 복잡하네요. 그렇죠. 사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알죠. 네, 자기 몸 이게 상태를.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 아버지인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사실 26살밖에 안 된 자기 막내 아들한테 권력을 후계를 넘겨주려고 그 마지막에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니고 이런 것도 결국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거 걸 아는 거야. 알았던 거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이 지금 딸 주애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이 뭘까 하는 게 사실은 아직은 이제 정확히 판단은 안 서지만 김정은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그 김정은의 몸부터 어떻게 보면 이 속마음까지 엑스레이 찍듯이 이게 좀 들여다봤는데요. 건강검진이요. 예, 건강검진이었는데 김정은 씨 이대로 좀 괜찮으시면 그 남조선에서는 그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김정은에게는 200세 시대, 아니 300세 시대까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김정은의 상태, 체중과 가지고 있을 질병과 그 질병의 위험성을 본다면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할 때죠. 네. 그럼요. 반드시 해야 될 때죠. 몸무게를 자꾸 저희 보고 몸무게를 자꾸 저희 보고 얘기하시죠. 정신 차려. 같이 듣겠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체중 줄이고 네. 그에 알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정확한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체중 140kg을 넘나드는 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사실 뭐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음악 선정은 정말 궁금합니다. 체중 별로 어려운 거. 체중 비만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거. 되게 너무 가벼운 음악으로. 비디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골라온 곡은 그 하와이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이스라엘 카마 카위올레라는 아티스트의 이제 Somewhere Over the Rainbow하고 What a Wonderful World 이제 두 곡을 접속하는 거예요. 이 김정은과 이스라엘 카마 카위올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카마 카위올레는 하와이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의 어떤 독립을 주장했던 인물이고 또 노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하와이의 그 위상을 높였던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과체중이셨어요. 이 몸에 질병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늘어났냐면 340kg. 140보다 더. 그리고 결국은 140kg 는 수년 아무것도 중에 아니네. 자기 체중에 압사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는 거의 국가장처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건 어떤 사람이건 결국은 건강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역설적으로 노래한 What a Wonderful World 같은 노래처럼 결국 김정은이 꿈꾸는 뭔가 행복한 세상이 있다라면 사실은 그건 자신의 건강과 평화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